조금만 더 듣게요. 공일 집합의 뜻과 표현, 공일 집합의 연산 12페이지 새로운 연산의 정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연산의 정의에서 중요한 건 앞 오퍼레이션 뒤에서 앞뒤 순서를 신경 써서 식을 이렇게 변형시키는 거죠.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변에서 우변으로 증명할 거야. 자, 앞 오퍼레이션 D는 앞 교집합, D 합집합, 앞 합집합, D 전체 여집합으로 푸셔야 되죠. 전체 집합과 A의 공통 부분은 A, 전체 집합과 A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 나오네요. 자, 그런데 전체 집합을 부정하면 공집합 나오죠. 공집합은 합 하나 많아. 즉 얘는 A가 돼서 우변의 식이 됩니다. 좌변과 우변은 같다. 증명 끝.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3, 4, 5 다 푸는 거다 얘들아. 참고로 풀어보라고요. 풀 수 있어. 예. 자, 2번 문제에서 우리가 딱 보니까 보이는 건 뭐야? 자리를 교환해도 등식이 성립한다. 교환 법칙. 자, 교환 법칙은 앞뒤 바꾸는 거죠.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오퍼레이션 B는 저기에 나와 있는 식과 똑같으니까 그대로 뺏겨 놓을게요. 자, 이와 같이 뺏겨 놨는데 교환 법칙이 성립하려면 여기에 A와 B의 위치가 바뀌어야지만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건데 다행히 교집합과 합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그래서 B 교집합, A 합집합, B 합집합, A 전체 여집합. 즉 얘는 B 오퍼레이션 A 되겠네요. 우변과 같다라고 이렇게 증명이 됐습니다. 자, 세 번째 3번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다. 좌변에서요 우변으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오퍼레이션 공집합이에요. 자, 앞 교집합, D 합집합, 앞 합집합, D 전체 여집합 나와 있네요. 자, A와 공집합의 공통 부분은 뭐다? 공집합, 합집합. A와 공집합의 합집합은 뭐다? A, 여집합. 공집합은 합 하나 많아지요. 그러므로 뭐만 남습니까? A의 여집합, 즉 우변의 식만 남는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변에서 우변으로 증명할 거예요. A 오퍼레이션 A의 여집합 되겠습니다. 앞 교집합, 뒤 합집합, 앞 합집합, 뒤 그리고 전체 여집합 나와 있네요. 자, A와 A의 여집합 사이에 공통 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공집합 써주시죠. A라는 집합과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뭐 나오겠습니까? 전체 집합 나오네요. 공집합은 합 하나 많아. 신경 써줄 필요 없죠? 그래서 그냥 전체 집합의 여집합만 나오는데 전체 집합을 부정하면 뭐다? 공집합이다. 그래서 우변에 식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풀었으면 이제 5번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5번 한번 풀어보세요. 잘 되나? 자, 뭔가 5번이 혹시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잘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1, 2, 3, 4, 5를 선생님이 증명함에 있어서 모두 어떤 식으로 증명했냐면요. 복잡한 식을 간단한 식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전개했어. 예를 들어서 내가 1번 문제를 푸는데 나 A로부터 증명 시작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뭐가 되는지 어떻게 변형을 시킬 거야. 거꾸로 가긴 진짜 힘든 거예요. 즉 있는 걸 없애는 건 쉬워요. 그런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막 이런 거 붙여서 유를 창조하는 건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모두 좌변에서 우변으로 정리했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는 여집합 없는 데서 있는 걸로 붙이려면 쉽다 어렵다?
어려워. 그래서 증명을 어디에서 시작해야 된다. 이런 문제는 우변에서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변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의 여집합 오퍼레이션 B의 여집합 나와 있네요. 자, R 교집합 D 합집합 R 합집합 D 전체 여집합이에요. 자, 나쁜 여집합이 너무 많이 나와 있네요. 여집합을 줄여주는 법칙. 무슨 법칙이다? 드모르간 법칙이다. 라고 연습했었죠. 그래서 얘는 A 합집합, B 전체 여집합, 합집합. 자, 얘는요, 여집합을 이렇게 적용해주면 뭐가 돼? A 교집합, B가 나오지. 그런데 얘를 봤더니, 와, 여기에 나와 있는 개념식의 앞부분이고요. 얘를 봤더니 여기 나와 있는 개념식의 뒷부분이야. 만약에 얘를 교환 법칙에 의해서 바꿀 수만 있으면 A 오퍼레이션 B 되는 거지. 근데 합집합은 교환 법칙 성립해야 안 해요? 하지요. 그래서 얘는 교환 법칙에 의해서 A 교집합 B 합집합 A 합집합 B 전체 여집합 즉 A 오퍼레이션 B라는 좌변의 식으로 정리가 된다 라고 증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기초적이고 쉬운 단순한 문제들이었어요. 정리하십시오. 여기까지 정리됐나? 예. 자,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대칭 차집합 문제라는 걸 좀 배우고 가도록 할 거예요. 자, 이 대칭 차집합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왜 얘가 중요한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요, 밑에 보면 여백이 되게 많지? 여백에다가 문제를 하나 낼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고 경험해야지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를 깨닫게 돼. 자, A 오퍼레이션 B라는 새로운 연산이 정의가 됐는데 A 합집합 B 교집합 A 교집합 B 전체 여집합이랍니다. 자, 이때 A 오퍼레이션 B 오퍼레이션 C의 영역을 벤 다이어그램 내에 색칠을 하래요. 자, 그럼 A, B, C 대상 3개 나왔죠? 이 대상 3개예요. 야, 서로소야, 상등이야, 포함이야. 이런 독특한 설명이 하나도 없지? 없을 때 무조건 이 그림은 그냥 일반 관계, 적당한 공통점과 적당한 차이점이 있는 이런 일반 관계로 그려놓고 문제 푸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의가 주어졌을 때 A 오퍼레이션, B 오퍼레이션, C는 어디에 빗금을 칠해야 될까? 어느 영역일까?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드릴 거예요. 우선 수업 듣고 교재 띄우자. 늦지 마. 완전 안 돼요. 머리가 떡쳐서 와도 돼요. 수업 시간은 늦지 않대요. 끝나고 아까운 수업 듣고 갑니다. 해봤어? 해보면서 이제 느낌이 있지? 아, 이거 되게 복잡하구나 라는 느낌이 올 때까지만 하세요. 너희들이 푸는 방법으로는 못 풀어. 자, 느낌이 왔어? 지원이 양 왔어요? 이거 뭔가 이상해! 막
될 거예요. 자, 아마 두 부류의 학생이 있을 거예요. 자, 이 녀석을요, 연산법칙을 이용해서 풀어봐야지 이런 학생도 있고 벤다이어그램으로 풀어봐야지 이런 학생도 있을 텐데 어디 연산법칙으로는 안 풀려요. 그래서 이 대칭 차집합 문제가 독특하고 특별한 거야. 선생님 연산법칙을 기껏 공부했는데 그걸로 못 푸는 문제가 있다고요? 예, 그 문제 유형이라서 얘가 특별한 거예요. 예, 땡 틀렸어요. 자, 어디에 그림이 그려졌을까, 김준군? 그림이 그 중간 빼놓고예요? 맞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벤다이어그램으로든 뭐로든 다 실패한 상황. 자, 요 대칭 차집합 문제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칭 차집합 문제라는 건 뭐냐면요. 적어 놓으십시오. A 오퍼레이션 B가 정의가 되는데요.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 요렇게 정의가 되거나 A 합집합 B 차집합 A 교집합 B라고 요렇게 정의가 될 때 우리는 얘를 대칭 차집합 문제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식을 다 외워야 돼요? 아니요. 외울 필요 없어요. 대칭 차집합 문제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얘를 벤다이어그램에 그려봐. A 차집합 B? A만 영역이네. B 차집합 A? B만 영역이네. 맞아요. 요걸 합하면 요런 그림이 나오지. 자, 요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A 합집합 B 전체에서 A 교집합 B라는 공통 부분만 쏙 빼놓으면 요런 그림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내가 어떤 연산이 정의가 돼 있어서 그 연산을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봤을 때 요게 보이는 이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요. 차집합이 들어가 있는 문제인데 양쪽이 대칭을 이루고 있지? 딱 요 그림! 이 그림이 나오는 문제를 우리는 대칭 차집합 문제라고 부르는 거야. 딱 요 패턴의 그림이 나오는 걸 우리 뭐라고 부른다? 대칭 차집합 문제라고 불러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대칭 차집합 문제의 식은요 변형될 수 있어요. 왜? 차집합은요 교집합의 여집합꼴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얘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B 교집합, A의 여집합으로 바뀔 수 있고 얘는 A 합집합, B 교집합, A 교집합, B 전체 여집합으로 바뀔 수 있고 얘는 드모르간 법칙을 일일이 적용해서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자, 이 5가지 표현 중에서 어떤 표현으로 나오든 상관없어.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우선 복잡한 꼴은 발전형의 식은요. 항상 이렇게 앞쪽에 나와 있는 2개의 식처럼 단순한 형태로 바꾼 후에 이거 왠지 대칭 차집합 느낌이 나? 확인해 보세요. 대칭 차집합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지? 그러면 그때는 연산법칙도 아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허접한 벤다이어그램도 아닌 독특한 방법만 이용해서 푸셔야 해요. 되겠습니까? 그 방법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 방법은 어떻게 개발이 된 거냐면요. 자, 얘는요. 가만히 보자. 맨 위에 있는 요식 한번 가만히 볼까? A, B, B의 여집합, A의 여집합. 대상이 몇 개 나와 있어요? 4개. 연산 종류 몇 종류 나와 있어요? 2개. 우리가 배운 연산 법칙에서 제일 복잡했던 거 분배 법칙이었어요. 대상 3개, 연산 종류 2종류. 그치? 근데 얘는 대상 몇 개야 지금? 4개. 연산 종류 2종류야. 우리 이런 거 배운 적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연산 법칙으로 풀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 이거 연산 법칙으로 못 푸니까 되게 복잡해? 그리고 막 식만 계속 늘어나? 정리가 안 돼. 연산 법칙을 못 쓰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풀까? 어떻게 해야지 얘를 보고 이 그림을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대칭 차집합이 이렇게 정의가 됐어. 그랬는데 그림은 저기에 보이는 저런 그림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선 여기에 등장하는 A를 전부 다 빗금을 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B 있지? 이 뒤에 나오는 것도 전부 다 빗금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그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빗금 치고 빗금 치고 2번 겹친 부분만 쏙 지워주면 저 그림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예요. 지금 선생님이 말한 요 논리로만 푸셔야지 대칭 차집합 문제는 쉬워요.
그 이외의 논리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대칭 차집합 문제를 풀 때는 빗금 지워버려 라는 개념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 연산 법칙이 아닌 그림으로 푼다 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연산 법칙이 아닌 그림으로 푼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이 복잡해서 못 풀었던 요 그림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갈 거야. 자, 2개짜리 A 오퍼레이션 B는 내가 손쉽게 그림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지? 얘는 외우고 있잖아. 요런 그림이라는 거. 그래서 A 오퍼레이션 B 자리에 빗금을 칩니다. 그래, A 오퍼레이션 B는 저 그림 정도 2개짜리는 내가 외우고 있으니까 A 오퍼레이션 B는 대칭 차집합이니까 요런 그림이 나와라고 했어. 그치? 그리고 이제 뭔 짓합니까? 뒤에 나와 있는 C를 빗금 치면 되겠지? 그래서 얘를 또 빗금을 칩니다. 그래, 이제 C도 빗금을 쳐야지.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돼? 2번 겹친 부분만 지워 버립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 그림 한 번 더 그려서 답 낼게요. 지우면 너무 정신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답을 냈더니 오, 여기 빗금 살아남았고 여기도 빗금 살아남았고 여기도 빗금 살아남았고 2번 겹친 부분만 지우니까 요 안쪽에 빗금 칠해지고 여기 세 부분만 남는 이런 그림이 손쉽게 나오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알면 쉽지만 대칭 차집합 문제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개념을 모르면 거의 못 풀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 볼까? 자, 요 문제가 심화 발전형 문제로 만들어지면 어떤 그림이 나오는 문제도 나오냐면요. 요거는 이제 대칭 차집합이 너무 노멀하기 시작한 거야. 방법을 아는 순간 이때 한 번 더 꼬아서 내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집합의 연산을 내가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그림이 어떤 그림이 나오는 그림이 있냐면요. 문제보다 이런 그림이 나오는 문제가 있어. 뭔지 알겠어요? 대칭 차집합을 어떻게 준 거야? 한 번 부정해서 한 번 더 난이도를 높인 문제야. 근데 사실 이 문제의 근본도 뭐다? 대칭 차집합이다 해요. 되겠습니까? 요거 그림 하나 적어 놓으세요. 얘는 대칭 차집합의 심화 발전형이에요. 대칭 차집합 문제에 한 번 부정, 여집합을 처리해줘서 이렇게 발전시켜요. 그럼 얘도 결국엔 대칭 차집합 문제니까 어떻게 풀어야 돼? 빗금 그 다음 지워버려 한 다음에 뒤에 뭐만 붙이면 돼? 부정? 이거 한 번만 더 붙이면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어떻게 푼다? 그냥 빗금 치시고요. 빗금 치시고요. 지워버려서 대칭 차집합까지 작업했지? 그리고 뭐 해줘? 맨 마지막에 그냥 부정 이거 한 번만 더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같은 개념의 문제다야.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4페이지 들어가도록 하자. 배수집합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가 보면은 집합 문제인데 여기 이렇게 A 옆에 조그만한 숫자가 붙어있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 유형 보통 2종류예요. 자, A에 15가 있는데 이 집합은 15의 배수집합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경우도 있고 15의 약수집합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얘가 만약에 15의 약수집합이라면 얘는 어떤 원소를 갖는다? 1, 3, 5, 15밖에 없어. 결국 이 문제는 쉽다 어렵다? 쉬워요.
그런데 배수 집합이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15, 30, 45, 60 땡땡땡 무한 집합이지. 그래서 얘는 무한 집합이다 보니 조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 놓으십시오. 자, 우리는 요 맨 위쪽에 두 줄 적겠습니다. 자, 약수 집합해서 한 줄. 이제 쭉 적을 거야. 약수 집합 문제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 되지 않아서 쉽다. 이렇게 한 줄 적어 놓으세요. 약수 집합 문제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 되지 않아서 쉽다. 약수 집합 문제는 적자. 성수분, 약수 집합 문제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 되지 않아서 쉽다. 맨 위에 적으랬어. 개념 맨 위쪽에 약수 집합 문제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 되지 않아서 쉽다. 자, 요 밑에다가 이제 또 배수 집합 문제는 무한 집합이라서 조금 더 신경 써야 한다. 자, 배수 집합 문제는 무한 집합이라서 조금 더 신경 써야 한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약수 집합은 엄청 쉬운 문제고요. 얘가 만약에 배수 집합으로 정의가 돼 있으면 얘는 살짝 어려운 구석이 있어. 무한 집합이다 보니까 무한 집합이라서 조금 더 신경 써야 한다. 라고 적어 놓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배수 집합일 때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 배수 집합 문제로 정의가 됐을 땐 교집합 문제는 되게 쉬워요. 그런데 합집합 문제는 조금 까다로운 구석이 있어. 교집합은 쉽고 합집합은 어렵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N이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런데 얘가 어떻게 정의가 됐냐면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네. 가우스 n분의 x는 n분의 x라고 이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자, 무슨 의미야 얘는? 무슨 의미일까? 가우스 n분의 x가 n분의 x다. 무슨 의미일까요? 몰라? 자, 가우스의 핵심은 뭐랬어? 가우스는 땡땡이다. 가우스는 정수이다 라고 그랬지. 즉 얘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가우스부터 무조건 정수를 했으니까 n분의 x가 정수라고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 얘기는 n분의 x가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x는 n이라는 이 자연수의 무슨 수여야 돼? x는 n의 뭐가 돼야지만 얘가 정수가 될 수 있어? 배수가 돼야지만 되지. 그래서 이 녀석의 수학적인 의미는 뭐냐면 x는 n의 배수라는 의미예요. x는 n의 배수라는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 자, 배수 집합 문제가 엄청 쉽게 나와서 야, A의 n에서 이 원소 x는 이 n이라는 녀석의 배수야 라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내주면 좋긴 좋은데 이건 중학교 수준의 문제예요. 고등학교는요, 한 번 더 꽈서 배수라는 얘기도 이렇게 고급지게 어렵게 꼬아서 표현하는 거야. 알겠나? 자, 요런 표현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뭐랬어요? 교집합은 되게 쉽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A2 교집합 A3 구해볼 거예요. 자, A 교집합 A3은요, 2의 배수의 집합과 3의 배수의 집합에 공통 부분이 있지. 뭐예요? A의 6이에요. 그치? 자, A의 8, A의 6의 공통 부분 구하래. 자, 여기서 6의 의미는 뭐였을까? 6의 의미는 뭐였을까? 6의 의미는 2와 3의 무슨 수야? 이게 최소 공배수예요. 죄송해요. 자, 2와 3의 뭐다? 최소 공배수예요. 최소 공배수를 우리 보통 대문자 L을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아는 사람은 안 적어도 되는데 모르는 사람은 좀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는 8과 6의 최소 공배수 구하시면 되죠. 자, 8하고 6의 최소 공배수 구해봅니다. 자, 몇 나옵니까? 24 나오네요. 그래서 얘는 A의 24라고 푸시면 돼요. 엄청 쉽지? 그냥 최소 공배수만 써주면 되니까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합집합 같은 경우는 어떤가 한번 볼게요. 자, 요 집합을 보면요. 얘는 3의 배수야. 3, 6, 9, 12 이런 배수고 얘는 6, 12, 18 이렇게 가요. 근데 두 개를 합했어. 합해버리면 얘는 무슨 집합이 돼버릴까? A에 3이 돼버려요. 왜? 선생님이 이랬죠? 3, 6, 9, 12, 15, 18 한 집합은 이렇게 가는 집합이고 한 집합은 6, 12, 18 이런 식으로 가는 집합이잖아. 맞아? 두 집합 사이에 포함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죠. A3하고 A6을 보게 되면 A3이 A6을 포함하지. 맞습니까? 두 집합 사이에 포함관계 있을 때 합집합이 나오면 큰 것을 쓰고 큰 집합이에요. 배수집합은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큰 집합이야. 자, 여기 한번 볼까? A4와 A20 포함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두 집합 사이에 포함관계 있을 때 합집합이 나오면 큰 것을 쓰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3과 4의 의미는 뭘까? 3과 6의 최대 공약수예요. 4와 20의 최대 공약수예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AM 합집합 AN은요. A의 G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어떤 관계일 때? 포함 관계 있을 때. 자, 그리고 일명 M과 N이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약수 배수 관계일 때예요. 즉 3, 6, 4, 20은 얘는 서로 간의 약수 배수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자, 요럴 때는 이와 같이 그냥 손쉽게 풀려요. 자, 문제는요. 바로 요런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자, A의 24와 A의 16이 나왔어. A의 24라는 집합 한번 보겠습니다. 24, 48,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A의 16이라는 집합을 보겠습니다. 16, 32, 48,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얘네 둘 사이에는 포함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오, 선생님 포함관계가 없으면 얘는 어떻게 계산이 돼요? 안타깝지만 얘는 계산이 불가능해져요. 이렇게 등호로 딱 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요 녀석은 이렇게 부분집합 관계가 있다예요. 그러면 어떤 녀석에 포함이 되냐? 24와 16 8, 24, 8, 26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때 바로 이 최대 공약수의 배수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A8이 와도 요 부분관계 성립하지만 A의 4가 와도 되고 A의 2가 와도 되고 A의 1이 와도 돼. 그러면 출제자는 보통 이 4개 중에 뭐를 제일 많이 묻겠어? 제일 큰 수를 많이 묻겠지. 맞아요? 자, 그렇구나. 포함관계가 없을 때 아닐 때, 즉 M과 N이 약수 배수 관계가 아닐 때는 안타깝지만 계산이 안 된다요. 자, 15, 24, 3, 5, 15, 38에 24. 그래서 이게 뭐가 되겠어요? A3, A1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까다롭다? 3번처럼 계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까다롭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집합 문제예요. 자, 교집합은 무조건 계산이 되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요 합집합 부분만 우선 봅니다. 자, A3, A4 얘 계산 가능해요? 안 돼요? 계산 가능해요? 안 돼요? 계산 안 되지? 맞아? 3번 케이스예요. 자, A2, A4 얘는 계산 돼요? 안 돼요? 얘는 되죠. 그래서 얘는 풀이가 완전히 달라져요. 계산이 되는 건 계산을 합니다. 두 집합 사이에 포함관계 있네요. 합집합이 나오면 큰 것을 쓰고 A2, A4 중에 큰 집합은 누구다? A2다. A3 교집합 A2는 몇 나옵니까? A의 6이다 라고 이렇게 손쉽게 나온다. 자, 반면에 얘는 이렇게 푸셔야 돼요. A2 계산이 안 되니까 분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A2 교집합 A3 합집합 A2 교집합 A4라고 이렇게 풀어줍니다. 자, 요 녀석 계산하면 몇 나옵니까? A의 U 합집합. 요 녀석 계산하면 몇 나와요? 두 집합 사이에 포함관계 있을 때 교집합이 나오면 작은 것을 쓰고, 작은 건 누군데? A4지. 얘는 더 이상 계산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알겠습니까? 예. 요게 합집합에서 조금 주의해야 될 사실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지워도 되나요?